네, 화법과 작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네요.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이 있고요. 핵심 단어 청중의 질문에 답, 청중의 이해도 점검, 발표 순서를 안내, 전문가의 견해 제시, 자료의 출처 안내가 되어 있고요.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 자료 1 제시,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자료 1 제시, 뭐뭐 하기 위해 자료 1 제시, 뭐뭐 하기 위해 자료 2 제시, 뭐뭐 하기 위해 자료 2 제시. 3번,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1과 학생 2, 학생 1과 학생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문을 대충 파악을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겠죠. 수행 과제가 민속문화재 소개하기고요. 장승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승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질문을 하고 있네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대부분 보셨군요. 쭉 기재에 나오겠습니다. 장승은으로 시작하네요. 이름이 나오겠고, 자료 1을 제시하며가 나오고, 또 자료가 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 여기 자료 2를 제시하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장승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나오고요. 장승은 나무뿐만 아니라 돌로도 만든대요. 이렇게 나오고, 지금까지 장승의 역할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이 장승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나요? 네, 아까 있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하나요? 아, 청중이 아니고 발표자가 질문을 하고 있네요. 청중의 질문이 아니겠고요. 다음에 화제 선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까? 네, 이건 좀 애매하네요. 근데 민속문화재 소개학인데 장승에 대해 이유는 특별히 밝히고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발표 내용을 추가로 제시한다. 이해도를 점검하려면 여기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는 이해도랑은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이해도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문에 없으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는지 앞부분을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을 보면 발표 순서는 따로 적혀져 있지 않고요.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여기 전문가의 견해가 자료 1을 제시하면 얼굴을 연구하는 땡땡땡 교수는 장승의 얼굴이 지역에 따라 북방형 얼굴과 남방형 얼굴로 나뉜다고 해석했는데요. 북쪽 지방에 분포하는 나무장승, 남쪽 지방에 의한 돌장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발표에 소개한 자료의 출처를 안내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끝부분을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자료 출처 안내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 화제 선정의 이유는 주로 앞부분을 보면 되고요. 마무리는 뒷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 여부, 이거는 자료 1이 있고요. 자료 2가 있는데, 여기 모양이 조금씩 뾰족하고 길고 둥글고, 자료 2가. 자료 1은 작은 것과 큰 것이 있고, 모자를 쓴 것과 안 쓴 것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관모의 유무에 따라 남자 장승과 여자 장승을 구별할 수 있음을 보기 위해서 자료 1을 제시하였다. 딱 봐도 맞죠? 본문을 찾아보면. 자료 1을 제시하며 이렇게 남녀 한 쌍인데요. 남자 장승에는 관모를 씌우지만 여자 장승은 씌우지 않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승을 신성하게 여겨 오래된 장승도 버리지 않았음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제시하였다. 여기 밑에 부분이 좀 다르네요. 그죠? 여기랑 여기는 뭐
얼룩이신 부분이 없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자료를 보시면이란 나오네요. 자료 1을 제시하며가 나오고 자료를 보시면 큰 장승과 작은 장승이 함께 모여 있지요. 이는 장승을 신성하게 오래되어 낡고 키가 줄어든 장승들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함께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장승이 다른 지역거리 이정표 기능, 또한 장승에는 말 간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실용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정표 기능을 가장 오른쪽 장승을 보면 아래쪽에 서울 70리야.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장승의 얼굴 유형으로 인해 장승을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음을 보여줄 자료 2를 제시하였다. 자료 2는 장승은 나무뿐만 아니라 돌로도 만드는데요. 나무 장승은 북쪽인 경기나 충청, 돌 장승은 남쪽 지방에 분포합니다. 자료 2를 제시하며 얼굴을 연구하는 장승의 얼굴이 지역에 따라 북방형과 남방형으로 나뉜다. 북쪽 지방에 분포한 나무 장승에는 긴 얼굴과 뾰족한 눈매의 북방형 얼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한 인상의 남방형 얼굴이 특징입니다. 제주도 명물인 동글동글한 인상의 돌하르방은 대표적인 남방 얼굴의 돌장승입니다. 장승의 얼굴 유형으로 인해서 장승을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나요? 이거는 좀 의문이 있네요. 그냥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죠. 나무뿐만 아니라 돌로 만드는데 돌 장승은 주로 남쪽에 분포하고 나무 장승은 주로 북쪽에 분포하는데 나무 장승에는 북방형, 이게 북쪽에 있어서 북쪽이지, 어, 가늘고 길기 때문에 재료가 나무였다. 이거는 달라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은 없네요. 4번이 답이 되겠고. 나무 장승에는 북방형, 돌 장승의 남방의 얼굴이 특정이 드러날 설명하기에 자료를 제시다 맞고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장승은 사찰 입구에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배경 지식이 되겠네요. 어떤 이유 궁금해. 찾아서 읽어봐야지. 학생 1.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궁금해 하고 있다. 네. 어떤 이유로 세워졌는지 사찰에 맞고요. 또 학생 1. 학생 1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 탐색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발표, 일단 학생 1은 맞네요. 학생 1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다. 학생 1이 장승훈 사찰 입구에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 세워졌는지 궁금해. 장승에 관한 책을 읽고 찾아봐야지. 아, 여기는 학생 1은 발표 내용 점검이 없네요. 그래서 바로 답을 1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학생 2는 장승이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웠어. 여기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맞고요. 학생 2에 관해서 추가적인 정보 탐색 계획,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 찾아봐야 되겠어. 이것도 맞고요. 학생 3, 장승에는 나무 장승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배경 지식이 되겠네요. 돌장승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특히 제주도의 돌하루방이 돌장승 이해라니 신기해. 여기도 학생 3에도 발표 내용의 점검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둘 다 틀렸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법 가상호 문제 살펴봤는데요. 발표도 화법의 일종이긴 한데 화법이라는 것은 말하기 방식이죠. 말하기 방식 중에서 이번 문제는 발표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발표는 한 사람이 여러 청중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맥락에 맞게 해야 되는데 발표할 때는 일단 주제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겠나요? 네, 장승에 대한 소개가 되겠죠. 그러면 청중은 누군지도 봐야 되겠죠.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뭐 이런 보통 학생이 나오긴 하는데 청중
그다음에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한 건지, 설명을 하기 위한 건지, 그런 걸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장승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요. 그런 맥락에 맞게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 문제 패턴을 보면 지금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패턴 1 하나 했고요. 발표자의 자료 활용 패턴 2, 학생들 반응 패턴 3을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내용 파악 문제와 같이 섞여 있네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는 요거 외에도 이제 자료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계획 반영 여부, 이런 한 네 가지 유형 정도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으면 전형적으로 그런 패턴들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화법과 작문 중에 발표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